자, 이번 강의는 레귤레이터 종류 및 폐기망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형태의 레귤레이터가 있다. 하나는 리니어 방식의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방식의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AD보드에 보면 스위칭 레귤레이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같이 공존하는 형식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리니어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즉 아까 설명에 AD보드에 보면 주 전원부하고 보조 전원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주 전원부에서 5V를 인가받아서 리니어 레귤레이터에서 5V를 3.3V를 다운 시킨다든가 1.8V를 다운 시킨다든가 2.5V를 다운 시킨다든가 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즉 스케일러, MCU, EPROM, 그 다음에 사운드 칩 이런 쪽으로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열 효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전압차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V 7805를 예를 든다면 5V를 공급하면 12V를 공급하면 5V를 출력되는데 5V 출력 나머지의 전기는 우리가 열 손실로 소비된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방열판을 단다든가 아니면 뭐 방열 패드를 붙인다든가 이런 몸부림을 좀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LDO 레귤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이것도 단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가 있다고 그랬죠. 7805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7805는 12V가 들어가서 5V를 우리가 출력하는 소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레귤레이터는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안전기다. 안전기. 예를 들어서 입력 전압,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출력을 만들어주는 우리 전원 IC다.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7805를 많이 쓰는데 7805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현재 많이 쓰고 해서 많이 쓰는 건데 7805 레귤레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12V면 8V 이상을 공급해 줘야 돼요. 입력으로. 그래야지 5V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전압 조정기 갖다 놓고 780에다 인풋을 한 8V를 걸어줘 진짜 5V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6V를 걸었더니 5V가 나오는지. 그래서 항상 자기 12V면 입력 전압은 출력 전압보다 3V 이상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7805 같은 건 5V니까 출력이 얘기죠. 3V가 8V를 입력으로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8V 이상을, 여기 보면 8V 이상을. 그게 이제 레귤레이터의 특성이죠. 그리고 왜 많이 이 전압 차이가 나면 날수록 레귤레이터는 그 열 손실, 즉 열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입력이 8V를 넣어줬다. 출력이 5V다. 예, 7805는 1A 짜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P는 IV다. 그죠? IV다. 그럼 8에서 5를 빼는 거죠. 그러면 3이죠. 1A면 3W다. 3W가 이게 열 손실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열판이 많이 다는데, 레귤레이터도 오래 사용하고 손을 대면은 뜨겁습니다. 그죠? 이 열 손실이 열로다 많이 방출이 돼 버려요, 이거. 그 레귤레이터가 이런 단점이 또 있죠. 그래서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보다는 AD보드에 보면은 LDO 레귤레이터를 많이 써요. 요거는 뭐냐면 전압 차이가 아주 적은데 5V를 받아서 뭐 3.3V를 다운 시킨다든가 5V를 받아서 뭐 2.5V를 만든다든가 1.8V, 이 전압 차이가 적은 데서 많이 쓰는 레귤레이터를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3V다 뭐 1.8V다 소수점 찍힌 것들은 이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는 안 돼요. 7805는 12V를 봐서 5V 이 소수점 단위로 출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소수점 단위의 어떤 그 전압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LDO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1117 1.8, 1117 2.5, 1117 요 표기명이 여기 표기명이 있죠. 1117 3.3 하면 5V가 들어가 3.3V가 나오는 그런 표기명 음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LDO는 전압차가 적지 않은 데서 쓰는 건데 얘 역시도 열손실이 좀 있겠죠. 근데 이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보다는 열손실이 적겠죠. 왜냐하면 이 전력 공식에 의해서 예, 이 전압 차이가 적다 보니까 열손실이 좀 덜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드랍아웃 레귤레이터는 소수점 단위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다. LDO 레귤레이터는 뭐야? 적은 전압을,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전압 차이가 많지 않은 좀 소수점 단위의 어떤 출력 전압을 얻기 위해서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이제 AD 보드에 보면 이제 로우 드랍 아웃풋 레귤레이터를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레귤레이터는 좀 확실히 좀 알겠죠? 예. 자, 레귤레이터의 종류에서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보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발진 회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발진 회로. 그죠? 7805나 LDO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1A, 최대 1A 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많은 전류를 요구하는 그런 쪽 기기에서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3A 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PWM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즉 온오프의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발진을 해서 그걸 이제 2차 정률에 쓰는 개념인데, 우리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뭐 DC-DC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DC가 들어가서 DC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DC-DC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DC-AC 컨버터라는 게 또 있어요. DC가 들어가서 AC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DC-AC 컨버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 잔염이나 주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출력을 만들어주는 우리 IC를 우리가 레귤레이터라고 한다. 안정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일반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틀린 점은 이 안에 내부에 발진 회로가 있더라. 발진 회로.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이게 다리가 8개인 것도 있어요. 8개인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 손실이 발생이 되죠. 당연히 12V라서 뭐 5V를 만들어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열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급 제품들은 위에다가 히트싱크를 붙인다든가 밑에 방열판을 단다든가 또 아니면 뭐 방열 패드를 붙인다든가 그래서 이런 열을 갖다가 많이 쿨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급 제품들은 뭐 스케일러에도 보면 히트싱크들이 막 붙어 있죠. 예. 자,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에 우리가 저기 LM7805라는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즉 12V를 우리가 5V를 만들어주는 7805의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많이 쓰다 보면 그냥 7805, 12V, 5V 단자는 앞에부터 인풋, 아웃풋, 뭐 그라운드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나오죠. 레귤레이터라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수달될 때까지는 좀 찾아보는 습관, 그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예전에는 이제 5단자 레귤레이터를 많이 썼어요. 1501-50. 즉 발진 주파수가 150이라는 것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표시하는, 50은 5V다. 아웃풋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5단자를 많이 썼어요. 이것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150kHz의 스위칭 주파수 3A를 출력되는, 그죠? 벅 DC-DC 컨버터다. 그래서 스위칭을 DC-DC라고 그랬죠? DC가 들어가서 DC를 출력하는 거니까 DC 컨버터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벅 방식하고 스텝 다운 방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요. 단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1번이 인풋, 2번이 스위칭 아웃풋, 3번 그라운드, 4번이 피드백, 5번이 온오프. 그 단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앞전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요런 이제 구성도가 나온다. 물론 밑에도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은 요렇게 이제 이 영어로 전부 다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영어. 수학 공식이랑 영어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시죠.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돌리게 되면 대충 그 분석이 되는데 대충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술 문서들은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외국적 기술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구글 번역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다가 붙여넣기 해서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대충 나오는데, 이제 기술 용어들은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충 알아는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자별 측정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측정 분석을. 일단은 우리가 단품으로 잴 때는 보통 절연저항을 댑니다. 아까 비록 7805가 단자가 3개가 나와 있지만 실제 회로들 보면 복잡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단자 간의 절연저항, 단자 간의 절연저항이 낮다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연저항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디지털 테스터기로다가 저항 모드로 놓고 단자 간에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2번 단자가 그라운드네요.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라운드에다가 봉을 하나 대고, 저항 모드니까 대고, 나머지 임의로 1번과 2번에 됐을 때 저항값이 305오hm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305오hm 밑으로 떨어지면 걔는 용량 감퇴라든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쓰게 되면은 동작이 오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공통 단자죠. 그라운드에다 리드봉 하나 대고 양쪽을 댔을 때 305오hm 이상으로 나와야 우리가 정상 소자다. 절연장이 높을수록 좋죠. 여기 보니까 재니까 지금 그라운드와 아웃풋 단자를 한번 제가 재니까 6.31kΩ이 나왔어요. 5ohm이 아니라 그죠? kΩ이 나왔으니까 얘는 절연장이 즉 양품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 트위저로도 재봤어요. 그랬더니 6.25, 약간의 그 장비마다 정밀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뭐 큰 어떤 그 오차 없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장비를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하고 스마트 트위저로 많이 쓰는데,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판도가 더 틀리죠. 왜? 발진 주파수가 나오는 데는 테스터 갖고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 1501-50은 발진 주파수가, 스위칭 발진 주파수가 150kHz니까 테스터계는, 이 테스터계는, 그죠? 파형을 재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실로스코프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귤레이터서부터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품으로 또 그게 오실로스코프 없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절연저항을, 각 단자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죠. 300ohm대 밑으로 내려가 뭐 15ohm이 나왔다, 25ohm이 나왔다, 이거는 진행성 물량 뭐 쇼트다, 이렇게 뭐 쇼트가 되면 0.00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절연저항값 밑으로 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겠죠.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 5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재보면 절연저항이 나오겠죠. 예. 자, 레귤레이터는 그럼 어떤 제품에 적용을 했는가 보면, 메인보드에서 보면, 메인보드에서는 요 부분에 LDO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를 썼어요. 이거 전번에 메인보드의 동작 원리를 좀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220V를 전원만 꽂으면은 우리가 스탠바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5V. 이게 대기 전압이죠. TV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5V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5V가 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이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요. 인풋으로 들어가서 5V를 3.3V로, 이 LDO는 이 소수점 단위로 출력이죠. 3.3V를 다운시켜서 이 사우스 브리지와 부팅 회로에 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동작 대기를 하고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 온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시그널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어 신호를 어디 두냐, 바로 파워 커넥터 파워 온 단자와 연결된 TR에 베이스로도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럼 베이스에
5V 신호가 들어오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가 흐름으로써 전이차가 5V에서 0V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TX 파워가 기동을 하면서 메인 전압인 5V, 12V, 3.3V를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주더라. 그러면서 PG 신호, 파워구 시그널을 어디 주느냐? CPU, 노스, 사우즈 쪽에 줘가지고 이걸 리셋 신호를 활용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한다. 그렇게 된 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뭐 메인보드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레귤레이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5V를 막바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다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다운 시켜서 부팅 회로와 시모스 회로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가 아니라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는 뭐라고 해서 소수점이 없는 거라고 했죠. 출력이. 3.3V니까 여기서는 LDO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더라.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 두 가지.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하고 LDO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LDO 레귤레이터를 여기서 적용하고 있더라. 자, AD 보드에도 보면 AD 보드에도 보면 많죠. 야, 스위칭 레귤레이터 여기 있고 요게 바로 LDO지. LDO. LDO. 예. 요게 이제 1.8V, 요게 뭐 3.3V, 또 여기도 하나 있죠. 요런 LDO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더라.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누차 하는 얘기지만은 매장에 있는 이런 보드들을 보고 자꾸 눈에 익히셔야 돼요. 뭐 공부하는 것도 지금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을 갖다 놓고 이게 그러네. 강의 때 이거 뭐 이게 아니야 8핀 이게 왜 5단자지?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5단자 레귤레이터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8핀 타입의 SOIP 8핀 타입의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쓰는 것도 있어요. 뭐 만약 이거만 쓰는 거 아니죠. 이 이제 5단자는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추세죠 지금. 자, 그래픽카드에도 보면 우리가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LDO 레귤레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5V를 받아서 뭐 3.3V, 1.8V 어떤 필요한 부하에다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제 레귤레이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레귤레이터가 안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전부. 왜냐면 파워가 5V, 12V, 3.3V 나오는데 최종 다른 부하가 쓸 때는 뭐 다른 뭐 1점 몇 볼트 쓰고 있으니까 파워에서 그걸 공급을 못 해주다 보니까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강압을 해서 공급해주는 레귤레이터는 뭐 아주 뭐 무수히 많이 쓰고 있죠. 패널보드에도 보면 패널보드 우리 액정에 보면 패널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도 지금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뭐 모니터 뭐 이런 노트북 뭐 메인보드 이런 데는 뭐 이런 이 레귤레이터들이 뭐 무수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다. 자, 이제 레귤레이터 양부 측정 장비 양부 판매 부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알죠? 꼭 좀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힘이 납니다. 자, 부탁드리고요.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